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히나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S&P 이런 것들 지수를 위에다 구성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최근 변동성이 좀 심해지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인 거고요. 골드가 역시나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10%를 골드로 구성해 놨을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S&P 100%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 그리고 더 나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에이스 금현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2년채, 10년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중국의 채권 매도에 대한 의심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시기에는 지수가 하락하면 채권은 올라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압박에 의해서 채권 가격 자체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모로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빅테크를 몰빵하거나 레버리지를 몰빵해서 기도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 이틀을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시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채권은 하락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하락할 때 채권이 반등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인 건데 지금 같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 으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세 이제 숫자도 헷갈릴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매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가 상호관세 10%는 하한선을 유지를 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다라는 사실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무서울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금 보유라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서 늘 피해봤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부터 현재처럼 9%, 10% 빠졌던 시장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 그리고 현재 관세 전쟁이거든요. 여러 번 보여드렸던 자료이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실제 2024년부터 빅테크들의 상승 때문에 S&P가 막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조금 꺾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보면은 현재 밸류에이션,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24년에 엔비디아가 막 급등하기 전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과연 기술력이 후퇴했는지, 챗GPT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딥시크가 망해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AI의 산업이 후퇴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회피할 수 없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기회로 보는 것이 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몰빵하면서 투자를 한 번에 큰 시드를 담아도 좋겠지만 저는 좀 더 분산 투자로 나누어서 사는 것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4가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주, 방어주를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기술주는 아시다시피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방어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권들인 거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술주 하락하고 채권도 하락하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채권도 올라가고 기술주도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채권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술주는 빠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예요. 델타 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예를 들면 얘는 2배, 얘는 1배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면서 이 배당 성장주와 커버드 콜을 섞는 이유는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둔화될 때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이다 말이죠. DGRW는 조금 더 기술주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높은 ETF인데 최근에 성장세가 좀 무섭습니다. DGRW 한번 살펴드릴 거고요. 저만 해도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슈드와 제피만 모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술주의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하는 시점에서 JPQ를 좀 더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JPQ는 5일 동안의 반등폭은 10%였고요. 슈드는 5일 동안의 반등폭이 3.97이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DGRW랑 비교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비슷해요. 움직임이 비슷하거든요. 차트를 얼핏 보시면. 그런데 최근 5일 동안의 반등폭은 훨씬 크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배당 퀄리티라는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슈드와의 차이점은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컨셉을 하지는 않고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슈드의 약점이 결국 저처럼 뭐 이 장기 투자를 보면 좋겠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3-4%의 배당은 좀 낮을 수 있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무작정 모아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챌린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DGRW라는 ETF입니다. 자, 슈드를 DGRW와 큰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슈드는 종목 선정 과정에서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그리고 배당을 10년 연속 지급한 상품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량적으로 거래량도 판단하게 되고요, 수익률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위 100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편입된다 라는 사실은 다 아실 거고요. 장점도 있죠. 배당이 연평균으로 10% 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보유하게 되면은 실제 10년 혹은 더 10년을 보유해야 슈드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절대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드가 사실은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섞거나 아니면 제큐, 제피를 같이 섞어서 중간에 어떤 그런 챌린지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드의 종목 선정 전략 중에서 10년 연속 배당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배당의 안정성은 챙길 수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배당을 주기 시작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은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진심이긴 한데 1년만 배당을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DGRW가 최근에 미국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하는 종목, 배당이 좀 늘어나는 종목들 살펴보시고요. 자, 커버드콜은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매달 배당을 2번 더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미당 2호에서 벗어나서 코미당 액티브 그리고 코미 커버드콜, 코미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종목 코드를 제가 써놨습니다. 헷갈리실까봐 한번 살펴보시면은 월에 2번 배당받는 형태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고, 최근처럼 이 빅테크가 좀 많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배당받는 커버드콜 혹은 월급으로 이렇게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대세는요, 결국 액티브 커버드콜이 될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어떤 포트폴리오가 더 크게 올라올 거냐라는 건데, 자, 타미당 2호는 아무래도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타미당 2호가 지금 8.8% 빠졌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타미당 2호는 8.8% 그리고 코미 액티브 형태의 커버드콜은 3.73%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락할 때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 원래 타미당 2호의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액티브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장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액티브 형태의 커버드콜은 사회초년생 때부터 나중에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 혹은 은퇴까지도 이미 하신 분들도 메리트가 좀 있는 ETF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요 배당 컨셉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